안녕하세요. 네, 다시 돌아온 전정은입니다. 네, 열정의 전정은이고요. 저는 오늘 문제적 테크니컬 라이터로서 테크니컬 라이터에 관한 어떤 오해를 좀 풀고자 지금 이 세션을 준비를 했어요. 제가 왜 여기서 문제적이라고 했냐면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제 세션은 이런 식으로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4번부터 7번까지는 제가 이 세션 준비하기 전에 사전에 한국 테크니컬 라이터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좀 얘기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설문이 조금 내용이 많았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전체를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여기서 말씀 못 드리는 것들은 뭐 Q&A 하든지 아니면 제가 다른 채널을 통해서 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시작할게요.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은 이렇게 보이지만 책을 정말 좋아하던 문학소녀였어요. 늘 손에 이제 책을 들고 다니면서 나도 이런 책을 써야지, 소설을 써야지 하면서 습작도 해보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께서 컴퓨터를 사오셨습니다. 컴퓨터를 처음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도 똑같이 책을 던져버리고 게임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갑자기 이 문학소녀에서 공학도로 바뀌어서 개발자로 이제 취업을 했고요. 그렇게 한 6년 정도 일을 하고 보니까 어느 날 시스템 하나를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그 시스템의 문서, 설계 문서를 같이 받았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설가를 꿈꾸던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쓰면 이것보다 100배는 잘 쓰겠다 하는 그런 근자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직업이 없을까 찾아봤더니 마침 이제 개발을 기반으로 하는 테크니컬 라이터 겸 테크니컬 에반젤리스트라는 곳을 직무가 있어서 그쪽으로 전향을 했고요. 거기서 그 회사의 기술을 문서로 쓰고 그 문서를 기반으로 외부 개발자들을 만나서 우리 기술을 이렇게 알리는 그런 일을 또 한 6년 정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라인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라인에서는 뭘 하냐면 글도 쓰고 있고요. 도구도 만들고 있고 엔지니어링도 하고 또 시간이 나면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발표도 하는 그런 좀 다양한 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제 꿈과 그리고 전공을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처럼 이렇게 감성적이고 또 이성적이기도 한 이런 사람한테 꼭 맞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테크니컬 라이팅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보통 이 라이팅이라는 글에 집중을 해서 조금 인문학적이고 어떤 그런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약간 공학적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테크니컬 라이터라기보다는 문서 엔지니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에게요. 문서 엔지니어란 이 단어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요. 테크니컬 라이팅은 조금 익숙하신데 이 문서 엔지니어라는 단어를 쓰는 곳이 한국에는 K모사 한 군데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좀 얼마 없는 이런 문서 엔지니어로서 테크니컬 라이팅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제가 그 관점에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처음부터 테크니컬 라이팅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금 비정통인 사람으로서 정통 테크니컬 라이팅의 기법에 계속 왜 그래야 되죠?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자라났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팀원분들은 또 동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지금 이 내용은 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 이제 라인 테크니컬 라이터의 모든 의견은 아니다. 그거를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또 설문조사도 제가 했는데 그 설문조사 그 응답자가 48분이세요. 적은 수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테크니컬 라이터의 수를 따지자면. 근데 그래도 아무래도 모수가 적으니까 조금 이게 전체 테크니컬 라이터, 한국 테크니컬 라이터가 다 이렇게 생각한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도 역시 염두에 두시고 제 세션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제가 이 세션을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 모든 직장인의 친구인 불땡땡땡, 네, 그 커뮤니티에 어느 날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테크니컬 라이터 뭐 하는 건데? 개발도 하는 거야? 전망은 어때? 이런 글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죠. 테크니컬 라이터 이제 정말 뜨는구나. 그런 커뮤니티도 올라오니까.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딱 눌러서 그 답을 봤습니다. 지금 여기 듣고 계시는 테크니컬 라이터 분들 이 답에 충격받지 마시고 일단 마음에 준비를 하시고요. 답을 보십시오. 내가 해봤는데 할 게 못 돼. 차라리 기획을 하세요. 이런 글도 있고 그거 문서 노가다꾼 아니야? 초안 주면 다 다듬어주는 사람이지 뭐 이런 글도 있었고요. 어떤 분은 테크니컬 성향보다는 전망이 좋다라고 또 이런 농담도 해주셨어요. 제가 사실 그 답을 약간 좀 고치기는 했는데요. 대충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보고 약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답을 달면 내가 테크니컬 라이터라는 걸 안 들키면서 좀 이 오해를 풀 수 있을까 생각해서 저희 동료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때 저희 동료가 100% 들키니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포기했습니다. 그 답변 쓰는 거를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 익명 게시판에 제가 그걸 쓰는 게 의미가 있을까? 차라리 내가 누군지를 밝히고 내 경험을 얘기하면 훨씬 오해를 잘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션을 지금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글은 지금 혹시 보시는 분들 그 불땡땡땡 들어가서 검색하실 수 있는데 이 글은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는지도 모르지만 근데 혹시나 이 글을 쓰신 분 혹은 불땡땡땡의 테크니컬 라이터에 관해서 질문을 하신 분들 있으시면 거기다 올리지 마세요. 거기는 테크니컬 라이터가 잘 없으십니다. 다들 알잖아요. 그런데 글 안 쓰세요. 차라리 링크드인에 들어가시면요. 테크니컬 라이터 분들 많으시니까 직접 연락을 하시면 저한테 해주셔도 되고요. 더 실질적인 대답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세션에서 또 실질적인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설문조사에 참여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신지 일단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IT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85%인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그리고 제조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13%고요. 반도체에서 이제 2%가 있으시네요. 제가 알기로는 뭐 의학 쪽도 있으시고 자동차 설계 문서도 있으신데 제 인맥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분들한테는 이 설문조사가 와닿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안 하셨고요. 어쨌든 응답하신 분들은 대부분 IT 쪽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네요. 그분들이 쓰시는 문서는 사외용 가이드 문서를 이제 가이드 API 문서를 51%, 그리고 사내용 가이드나 API 문서를 15% 있으시고요. 또 공식 블로그를 쓰시는 분들이 13% 되시네요. 저희 팀에도 공식 블로그 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좀 작은 부류를 보면 기술 백서나 기술 마케팅 자료, 제품 매뉴얼, UX 텍스트, UX 라이팅, 사내 기술 제안서 등등등. 상당히 다양한 그 문서를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앞으로 이 설문조사에 대답을 해주시니까 이거를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설문조사에서 제가 그 불땡땡땡 거기서 나온 그 얘기, 문서 노가다꾼이지 했던 그 얘기에 대해서 한번 이제 풀어보려고 해요. 제가 테크니컬 라이터 분들한테 글쓰기 외에는 어떤 일 하시죠? 하고 여쭤봤더니 여기 나온 것처럼요. 회의나 매니징 하시는 분들이 36%래요. 야, 회의나 매니징 역시 직장인의 어떤 그 애환이죠. 그죠? 꼭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마 저 회의에는 그 초안을 쓰시는 분들과의 어떤 인터뷰 회의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게 문서를 기획한다는 것이 이제 22%, 그리고 개발이나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이 16%, 그리고 당연히 번역도 많으시죠. 네, 번역이 9%네요. 그리고 교육하시는 분들, 네, 저 파란 부분이 교육입니다. 교육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이미지 처리하시는 분, 뭐 개발 문화 기획 운영, 이쪽은 약간 데브레 쪽과 연관이 되신 것 같아요. 마케팅 하시고, 뭐 위키도 하시고, 또 고객 대응까지, 네, 이렇게 다양한 거를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서 기획 22%를 빼면 상당히 많은 것, 문서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많은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꼭 문서만 다루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걸 이 데이터에서 아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또 더 물어봤죠. 테크니컬 라이터가 되시기 전에 어떤 거 하셨어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가장 많은 포션이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개발자를 하시다가 오신 분들이 34%나 되시네요. 저한테는 되게 뜻밖이었어요. 저는 오히려 번역하시던 분들이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또 이게 응답하신 분들이 IT 쪽이라서 IT 쪽 개발하시다가 자연스럽게 이게 라이터로 옮기신 것 같아요. 어쨌든 개발자 베이스가 34%, 그리고 더 놀란 거는 테크니컬 라이터를 처음부터 시작하셨다는 분이 25%나 돼요. 네, 4명 중에 한 분은 테크니컬 라이터로 시작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알고 하셨지? 저는 제가 취업할 때는 테크니컬 라이터라는 직업이 있는 줄조차 몰랐어요. 어떻게 하셨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혹시 테크니컬 라이터로 처음 시작하신 분 있으시면 여기 지망생분들도 아마 듣고 계실 거니까 어떻게 해서 나는 처음에 테크니컬 라이터가 됐는지를 좀 써주시면 그분들한테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저는 몰랐거든요. 저런 게 있는 줄. 그리고 또 볼까요? 기획자 하시던 분들이 14%. 네, 기획자분들도 글 많이 쓰시니까요. 번역하시던 분들 11%. 그 밖에도 이제 기술 지원하시던 분, 데이터 분석가, 테크 리크루터, 편집자, 에디터, 작가, 작가분도 있으시네요. 엔지니어, 콘텐츠 제작자, 운영하시던 분, 영어 강사분들.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지금 테크니컬 라이팅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테크니컬 라이터라고는 하지만 이분들의 어떤 도메인 지식을 가지고 실제로는 꼭 문서만이 아니라 그분들의 지금까지 경험이 꼭 필요했던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주제로 돌아가면 문서만 다루는 사람이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취직하고 보니까 메뉴 제작 회사였다. 아니 그럼 가시기 전에는 모르셨던 건가요? 와,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지금은 후회 안 하실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시기를. 네.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제는 제가 실제로 문서 작업을 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서 이제 인실님이 저희 업무 어떤 프로세스 얘기를 하시긴 하셨는데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저한테 문서 요청을 하실 때 보통은 이렇게 요청하세요. 제가 한 달 후에 저희가 문서를 고객한테 제공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초안을 작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안을 좀 봐주시고요. 번역을 해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네. 여기 라인이 글로벌 회사다 보니까 문서에 꼭 번역이 같이 들어가요.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번역을 해주세요. 근데 혹시 한국어도 보신다고 하니까 그럼 이것도 조금 봐주시던가. 약간 이런 느낌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문서를 봐주는 사람이니까 되게 잘해서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깜짝 놀라시겠죠? 그래서 그 문서 검토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저희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합니다. 일단 문서 검토만 하는 게 아니라 문서를 거의 뜯어 고쳐서 재작성을 해요. 문서를 재작성을 한다는 거는 항상 두 가지가 따라오는데요. 제 손이 보이시나요? 두 가지가 따라와요. 하나는 용어를 정리하는 것. 이 손 좀 이상하다, 그죠? 다른 하나는 다이어그램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안 쓰시는 분들은 본인들은 익숙하시니까 그 생소한 용어를 아주 자연스럽게 쓰세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 용어를 봐서는 무슨 소리지? 이러거든요. 그래서 문서를 처음 저희가 받아서 고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나오는 용어들을 다 뽑아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부르는지 그 의미는 뭔지를 같이 만들어서 문서랑 같이 제공합니다. 그리고 다이어그램,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역시 뭐 괜찮은지 한번 보고 뭐 더 좋게 표현할 수 있으면 표현하고 또 뭐 다이어그램을 표현하는 게 더 좋은 글이 있으면 또 저희가 직접 다이어그램 그리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작업들이 반드시 필수로 따라오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문서에 들어가 있는 어떤 명령어 실행이라든지 예제 코드 같은 거가 정말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버전업 됐는데 파라미터 바뀌었는데 이분들이 깜빡하고 놓치실 때도 있고 아니면 오타가 들어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쓰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뭐 샘플 코드가 좀 있으면 좋겠다 싶으면 샘플 코드를 또 쓰기도 하고 혹은 또 요청하기도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해요. 그리고 뭐 번역을 요청을 또 하시니까 또 번역 요청한 거를 또 받고 검토를 하고 그러면 얘를 어떻게 다국어로 표현할 것인가를 또 하다 보면 또 도구나 이런 거를 계속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서 검토 요만큼 해주세요 라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제가 하는 일은 이렇게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서 끝일까요? 문서를 배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문서를 배포할 때 만약에 외부로 한다고 치면 이제 제가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외부로 배포할 때 어떤 도구를 써서 배포할 것인가? 배포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뭐 실제로 이제 나갔더니 검색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뭐 어떤 부분에서는 뭐 UI가 조금 접히는 UI가 있는 게 좋아요. 뭐 인터랙션이 있는 게 좋아요. 이런 걸 또 생각해 보는 그런 것까지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일이 많은데요. 여기서 이제 하얀 부분은 테크니컬 라이터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이 일이고요. 그리고 약간 회색으로 나와 있는 건 당연히 이제 번역이나 실제로 어떻게 보면 선택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까만 부분은 이제 문서 엔지니어라는 이제 문서 엔지니어가 좀 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문서 기획까지 포함해서 문서 기획을 시작해서 이제 문서 작성, 뭐 오류 코드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샘플 코드 만들어서 배포까지 딱 하면 이게 전체 하나의 문서 관리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를 한번 볼까요? 제가 자꾸 막 문서 엔지니어라고 이런 얘기들을 막 하다 보니까 개발할 줄 알아야 되나요? 하는 질문을 꼭 받아요. 근데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설문조사 결과에 보시면 글쓰기 외에 하는 일 중에 개발과 엔지니어링 하신다는 분이 16%밖에 안 되세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뭐 어떤 하시는 분은 있지만 꼭 필수인가라고 하면은 또 안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한데 또 그거랑은 별도로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테크니컬 라이터한테 꼭 필요한 역량을 딱 하나만 골라주세요라고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고르신 것 중에 제일 많은 분들이 고르신 게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도메인 기술 이해력이 38%를 도메인 기술 이해력이라고 하셨어요. 이 말인즉 만약에 쓰시는 문서가 개발 문서다. 그러면 그 도메인 지식이 결국은 개발 지식이니까 개발을 좀 아셔야 된다. 아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개발할 줄 알아야 되는 질문에 꼭 개발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만약에 개발 문서를 쓰신다면 개발에 대해서 알고는 있으셔야 된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설문조사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그 응답 그 옵션을 드렸는데 지금 딱 보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도너츠처럼 세 개가 딱 강조가 딱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모국어 글쓰기 능력, 그리고 도메인 기술 이해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나머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세 가지가 테크니컬 라이팅에 가장 필요한 거라고 다들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망생들이 계시다면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도 꼭 필요하지 않아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될 텐데요. 영어도 뭐 안 필요한 건 아니죠.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외국어 글쓰기 능력이 4%, 이것도 제일 중요하다고 하신 분들이 4%나 되시잖아요. 그래서 뭐 영어도 해야 되는 건, 영어를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테크니컬 라이터의 도구를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작성할 때 어떤 거를 많이 쓰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예상한 대로 답변이 나왔어요. 마크다운, 워드 프로세서, 그리고 각종 위키나 협업 도구, 웹 편집기 같은 것들. 네, 그게 이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네요. 제가 조금 놀란 거는 일반 텍스트를 그 다음이네요. 일반 텍스트 제가 저걸 옵션을 썼을 때는 뭘 생각하고 썼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걸 일반 텍스트라고 생각하셨을까요? 혹시 답하신 분 있으시면 좀 채팅으로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뭐 리드미 같은 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텍스트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디타나 닥북 같은 거 쓰시고 그 밖에 이제 마크업 랭귀지도 쓰시고 어도비 인디자인 쓰시는 분들도 있으시네요. 네, 놀랍습니다. 작성 도구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작성해서 배포는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여쭤봤더니 PDF로 배포하시는 분들이 25%, 그리고 웹으로 하는 분들이 58%네요. 그리고 워드 프로세서나 뭐 PPT 같은 걸로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요거는 제가 10몇 년 전에 테크니컬 라이터 처음 들어왔을 때랑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때도 PDF 아니면 웹이었거든요. 혹은 뭐 워드 파일 들 때도 있고. 그래서 보면 작성 도구는 계속 다양화되고 이제 있는데 출력 포맷은 여전히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아까 제가 일반 텍스트 도구 뭐라고 하셨더니 메모장이라고 얘기했어요. 역시 네. 메모장 최고입니다. 네, 순정의 끝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다음 얘기를 테크니컬 라이터의 작성 도구를 얘기할 건데 제가 시작에 원래 제일 처음에 저기 태초에 저 부분에 텍스트를 넣었었어요. VI 편집기 같은. 네, 근데 그래도 텍스트는 이러면서 뺐는데 방금 말씀하신 분의 의견에 저도 공감합니다. 네, 단순함의 끝 맞습니다. 감사하고요. 댓글. 네, IT 계열 테크니컬 라이터의 작성 도구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이 작성 도구는 API 레퍼런스 쪽은 아니고 가이드 문서라는 거를 조금 염두에 두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네요. 일단 태초에는 텍스트도 있었습니다. 네, 텍스트 있었는데 이제 레이텍이라는 어떻게 보면 수식을 전문적으로 쓰는 논문에서 쓰는 그런 도구가 있었어요. 저도 이제 논문 작성을 할 때 그때 한번 처음 이제 접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테크니컬 라이터가 됐을 때 쓴 것은 워드 프로세서, 너무 당연하죠. 그랬고,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외부로 이제 배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뭐 CMS 같은 거, 웹 기반의 CMS, 위키 도구 같은 거였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워드프레스라는 도구들 다들 아실 거고요. 워드프레스는 2003년도에 나오긴 했는데 조금 더 이제 뭐 시대적으로는 조금 늦긴 하지만 지금 저희 회사에서 쓰고 있는 컴플루언스 위키라든지 혹은 블로그에서 많이 쓰는 뭐 미디엄 같은 블로그 플랫폼 이런 것들도 결국은 요 라인에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결국은 웹 에디트에서 글을 쓰고 그게 웹으로 그대로 표출이 되는 그런 방식이니까요.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이 워드프레스랑 CMS 같은 애들은 위즈윅 에디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쓴 그대로 출력이 되는 친구들.
근데 어느 날 이제 시대가 좀 변했죠. 어떻게 변했냐면 일단은 이제 글 쓰는 방법과 출력하는 방법을 분리하는 쪽으로 시대가 좀 바뀌었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문서가 아주 대량으로 생성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워드 파일로 만들기도 어렵고 CMS로 쓰려고 하니까 좀 관리도 어렵고 속도도 느리고 그래서 두 개를 분리하자는 방식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제 그러면 작성하는 방법은 뭐냐? 요 작성하는 그 문법은 앞에서 그 설문조사에서 나온 것처럼 마크다운이라든지 아스키다, 리스트럭처드 텍스트 같은 이런 것들로 이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성한 거를 이제 출력하는 외부로 출력하는 그런 도구들이 나왔는데 지킬이라든지 가장 유명한 거 그리고 이제 깃북 이 깃북은 CMS 말고 지금 오픈 소스로 나오고 있는 그 깃북입니다. 요거를 저는 1세대 SSG라고 불러요. 여기서 SSG가 뭐겠습니까? 쓱 아닙니다. 쓱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분들 있으신데 쓱 아니고요. 이거는 스태틱 사이트 제너레이터라고 해요. 스태틱 사이트 결국은 저희가 이제 외부로 배포를 하니까 이제 뭐 CMS는 사실은 DB가 있어가지고 다이나믹하게 뭐 그 유저가 접속을 하면 데이터를 계속 바꿔갈 수 있는 그런 건데 이제 스태틱 사이트는 처음에 서버에 올린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서빙하는 방식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빠르고요. 그래서 그런 그 스태틱 사이트를 만들어주는 도구가 바로 이 SSG입니다. 여기서 1세대 SSG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 SSG가 아주 상당히 뭐 다양하게 나왔어요. 우후죽순 막 나오다가 제가 지금 보기에는 약간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SSG로 귀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아무래도 웹이고 외부로 하니까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배우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로 간 것 같아요. 이걸 저는 이제 2세대 SSG라고 하는데 뷰프레스라던가 다큐사우루스 버전 2 같은 경우입니다. 두 개의 차이는 1세대는 조금 단순하지만 빠른 것, 2세대는 조금 복잡하지만 기능이 많은 그런 방식이고요. 요 2세대 SSG에서 조금 더 나가서 더 복잡하고 기능이 많은 것이 바로 웹 프레임워크, 많이들 들어보셨던 게츠비라든지 넥스트.js 같은 거예요. 이제 웹 프레임워크로 가면서 문법을 사용하는 작성 방법이 이제 헤드리스 CMS랑 연동할 수 있는 방법까지 추가가 됐고요. 근데 저는 이 웹 프레임워크는 문서 작성 도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만들 때부터 문서 작성을 위해서 만든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좀 더 쉽게 웹사이트를 만드는 쪽을 생각하고 이제 시작한 거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 프론트엔드 기술들이 밑에 밑바탕에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쓰시려면 그 기술을 이해한 후에 쓰셔야 되는데 그 기술 이해할 시간에 차라리 글을 더 쓰십시오. 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개발자분이 있으셔가지고 내가 갭집이 개발할 테니까 글만 쓰세요라고 하시면 환영하시면 돼요. 정말 좋은 기능이니까. 근데 테크니컬 라이터 혼자서 쓰시기에는 상당히 오버헤드가 큰 도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앞에 나왔던 그 디타랑 인디자인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인디자인과 디타를 안 써봐서 지금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인디자인은 이 위즈윅 도구일 거라고 생각해서 저 위치에 그려봤고요. 디타는 조금 이제 문법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어서 잘못 썼으면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다른 분들이 그 채팅창에 조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요. 전 도구를 좀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이 모든 도구들을 쫙 인디자인과 디타는 빼고 쫙 다 써봤고요. 다 써본 후에 지금은 2세대 SSG로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업하는 문서는 대부분 이제 웹사이트로 나가는 개발 문서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다큐멘트 엔지니어다 보니까 UI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며 그리고 뭐 검색창은 어떻게 그런 걸 직접 고민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 기능이 있는 2세대 SSG로 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일부 문서 작업은 아직도 워드 프로세서로 어쩔 수 없죠. 네, 워드로 하고 있는데요. SSG 쓰다가 워드로 하면 정말 짜증나요. 차라리 내가 이걸 할 바에 차라리 겟지비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일일이 이제 서식을 클릭 해가지고 막 하는 게 저는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혹시 꼭 워드로 해주세요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면 그런 조건이 아니면 시작부터 SSG로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지킬이나 깃북 같은 것은 쓰기도 편하고 하시기 때문에 금방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이 많은 도구들을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못 드렸고 이렇게 그냥 스쳐가듯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나 너무 조금 더 알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셔도 좋고 제가 혹시 뭐 시간이 되면 더 얘기를 다른 기회에 좀 더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